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공포 썰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외딴 별장으로 여행을 갔다. 그 별장은 이미 여러 번 다녀간 적이 있어서 익숙한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날씨는 맑았으나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깔리고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모두 기분이 찜찜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은 2층 구조로 8명이 머물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친구들은 함께가 구운 고기를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다. 나와 몇몇 친구들은 2층의 작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다른 친구들은 1층 거실에서 잠들었다.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나는 누군가의 팔을 툭툭 치는 느낌에 눈을 떴다. 방은 어두컴컴했고 불길한 정적이 맴돌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하고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나는 문득 기분이 이상해져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제야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그 형체는 분간할 수 없었고 마치 사람의 형상 같기도 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서 이불을 뒤집어썼다. 다음날 아침 이상했던 밤의 기억을 친구들과 나눴지만 모두들 술기운 때문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1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나를 깨웠다. 분명 모두 잠든 시간에 그런 소리가 날 리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발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려 했으나 어둠 속에 잠긴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빈번해졌다. 누군가는 자다가 누르기 현상에 시달렸고 누군가는 분명히 잠겼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몇몇은 냉장고 안에 저장해 둔 음식이 무단으로 없어지는 일을 겪기도 했다. 우리가 떠나기로 한 마지막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창밖의 그림자에 대해 친구들에게 다시 말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직접 창문을 열고 그곳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 순간 별장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옆 작은 나무에는 뜯어진 낡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그 위에는 절대 혼자 있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별장에서 늘 무언가가 우리 곁에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우리는 교대로 잠을 자며 서로를 지켰고 날이 밝자마자 별장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한동안 그 밤에 겪었던 일들이 악몽 속에 나타나곤 했다. 그 별장을 다시 찾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도 가끔 그곳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난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답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주로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나 도시 전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이야기를 길게 구성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친구 지영이가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며 시작됩니다. 지영이는 작년 여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 회사는 서울 시내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오피스텔 생활을 시작했지. 그녀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처에 꽤 괜찮은 오피스텔을 구하게 되었어. 건물은 최근에 새로 지어진 것이어서 외관도 깨끗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었지. 거기엔 옥상 정원도 있었는데 지영이는 그곳을 정말 좋아했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회사 생활 속에서 옥상에서 잠시 쉬는 시간은 그녀에게 소중한 힐링 타임이었거든. 지영이는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즐기다가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 매일 밤 11시가 되면 옥상의 한 구석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녀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서 있었어. 그 여자는 언제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해. 젊은 여자인 것 같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대. 지영이는 처음에는 그 여자가 같은 주민일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대. 얼마 후 지영이는 옥상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여느 때처럼 밤 11시가 되었을 때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 이미 하얀 드레스의 여자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지영이가 가까이 다가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대. 여자는 그저 고개를 조금 돌렸을 뿐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 지영이는 직감적으로 오싹함을 느끼고 서둘러 옥상을 빠져나왔어.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대. 이상하리만큼 의식이 그 여자에게 쏠렸고 자꾸만 머릿속에 그 모습이 떠오르곤 했거든. 하지만 다음 날이 오고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조금씩 그 기억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지. 그 사건 이후에도 지영이는 몇 번 더 그 여자를 목격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여자의 모습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래. 옥상 한 구석에서 항상 서서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해졌지. 무서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지영이는 그를 외면하기로 했어.
더 이상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밤에 밖에 나가는 일도 자제했지. 몇 주가 지나고 지영이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 밤 늦게까지 남아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결국 야근이 잦아졌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누군가와 함께 타게 되었어.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니 바로 그 여자였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그녀. 하지만 이번에도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 엘리베이터는 너무나도 느리게 움직였어.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지. 지영은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 간신히 자신의 층에 도착하고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갔지. 문을 잠가버린 뒤에야 약간 안심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지영이는 불안함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 자꾸 귀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거든. 그렇게 새벽이 지나자 지영이는 결국 결정을 내렸어. 이곳을 떠나리라.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은 지영이는 곧바로 다른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몇 주 후 마침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 이사를 마치고 지영이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찾을 수 있었어. 그때의 기억은 점점 잊혀져갔고 지영이는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해갔지.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지만 지영이에게 있어 그것은 아마도 풀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게 될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 어느 작은 산마을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원래 한 부유한 가문이 소유했던 곳으로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들 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이 조사를 했으나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이후로 이 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버려졌다. 세월이 흐른 후 도심으로 학업을 위해 간다는 젊은 청년 민주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예전부터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지만 항상 어른들의 재단 아래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 생활에 지친 그의 마음에 그 집의 미스터리가 오히려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동안 이 집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는 친구 2명, 수영과 지훈을 설득하여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은 밝은 대낮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 택해서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만 나오는 외딴 곳에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어둡고 기운이 빠진 듯했다. 벽은 금단채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호기심은 그를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1층을 둘러보았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는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쓴 채로 놓여 있었다. 벽에는 희미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먼지에 덮인 탁자 위에는 사용되지 않은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에 그들은 오싹함을 느꼈다. 수연은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이끌려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워서 휴대전화 플래시가 없었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끝방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 방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척박하고 방치된 상태였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에 있는 잘 정돈된 장식장은 전혀 낯선 모습이었다. 장식장 안에는 오래된 장난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인형 하나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민주는 그 인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준이 인형을 만지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인형의 눈이 번쩍 떠지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 순간 인형의 방향으로 바람이 지나갔고 방 문이 쾅 닫혔다. 놀란 그들은 재빨리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앞뒤로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지나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때 지훈이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은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울먹였다. 그들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일 때 갑자기 방 안에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여성의 모습이었으며 부드럽게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진실을 밝혀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형체는 점점 사라졌고 민주는 남은 친구들과 갑작스레 사라진 형체의 말을 해석하려 노력했다. 일기장을 찾아 그것을 열자 그 속에는 오래전 가족이 겪은 사고와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갑자기 그들의 주위에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문이 다시금 열렸다. 폐가에서 나서며 그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날 밤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때때로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들은 가끔씩 만나서 그 일을 회상하며 그 폐가의 저주와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비밀을 풀지 못한 아쉬움을 나누곤 했다.